그러면 이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만드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유페이퍼를 먼저 권하는 이유는 초보자에게 굉장히 입문하기가 쉬운 플랫폼이어서 유페이퍼를 권유를 드리고요. 여기에서 유페이퍼를 들어가서 지금 그러면 경험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물론 경험이 없는 분들도 이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죠. 그래서 등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쓴 모든 기록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 기록은 반드시 돈이 돼요. 그래서 유페이퍼 가입하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유페이퍼라는 전자책 플랫폼이 있고요. 이 플랫폼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 상단에 사람 모양이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면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가볍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회원 가입 먼저 알려드릴게요. 가입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아이디 이런 걸 다 넣어요. 정보, 개인정보 넣고 그다음에 아이디가 생기고 나면은 판매자 이 설정란에 들어가면은 제일 처음에 판매자 등록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를 전자책을 한 번이라도 판매를 해보신 분들은 이 판매자 등록이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만 이 판매자 등록이 나오거든요. 이 판매자 등록에 들어가서 내가 전자책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는 과정을 해주시면 돼요. 판매자 등록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판매자 구분, 개인이냐 사업자가 들어가고요. 정산받을 은행 이름, 계좌번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금주명과 이 정보는 정확해야 돼요. 회원가입 시 이름과 동일한 계좌의 이름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나는 지금 내 계좌를 쓸 수 없다. 그러면 이 계좌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돼요. 판매 배분은요. 유페이퍼와 판매자가 3대 7의 배분으로 가져가요. 그런데 구독제 판매는 20에서 80 이 비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 시작일을 입력을 하고요. 계약은 2년으로 하고 만기일에 자동 연장이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정산이 돼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판매자의 주민번호, 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야 돼요. 돈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면은 판매자 등록이 완성이 돼요. 그다음에 추가 정보 이런 거는 나중에 넣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똑같이 이 설정, 톱니바퀴를 눌렀는데 아까는 판매자 등록이라는 게 나왔는데 판매자 등록을 한번 하고 나면 그건 이제 그 메뉴는 아예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콘텐츠 등록이 나와요. 그래서 전자책을 이 판매자로 등록을 하고 나서 콘텐츠 등록을 하시면 돼요. 책을 다 쓴 다음에 콘텐츠 등록을 하고 여기에 작업 중인 전자책 등록을 해주세요라고 나와요. 여기에서 전자책 등록을 누르면 이제 전자책 기본 정보, 제목, 그다음에 부제목은 옵션이에요. 꼭 안 넣어도 돼요. 그다음에 저자 이름 넣고 출판사 이름은 반드시 유페이퍼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유페이퍼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책을 출판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유페이퍼에서 내 책을 대신 팔아주고 홍보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유페이퍼는 야, 내가 네 책 팔아주고 홍보도 해줄 테니까 대신에 네 책 제목에다가 내 거 홍보 좀 해줘.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출판사는 반드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유페이퍼라고. 출간 일자는 우리가 책을 등록하는 그 날로부터 7일에서 10일 정도 여유 있게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간 일자를 미리 내가 정해놓고 입력을 해놓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10월 1일에 등록을 해도 출간 일자는 10월 10일이라고 넣는 거예요. 여기 카테고리 넣으시고 전자책 소개와 저자 소개를 100자 이상 작성을 하시면 돼요. 100자 이상이 딱 이 분량이에요. 100자 이상 작성해야 되는 게 한 줄 반 정도 돼요. 이거 두 개를 다 작성하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전자책 파일 등록이라는 곳이 나와요. 그리고 전자책 파일 등록할 때는 EPUB이라는 방법이 있고 PDF라는 방법이 있는데 PDF가 등록하는 방법이 쉬워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무조건 쉬운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PDF로 파일을 만들어서 PDF로 등록을 하고
내가 전자책을 쓴 그 파일을 PDF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 파일을 입력을 해요. 그 다음에 전자책 표지를 이 표지 중요해요. 이제 나중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이 표지, 전자책 표지가 내 책 파일에도 있어야 되고요. 책 표지만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중요한 거, 전자책 파일에는 PDF 파일을 넣어주시고, PDF 전자책 표지는 이 전자책 표지를 이미지 파일로 바꿔서 이미지 파일 표지만 여기 넣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얘는 PDF 넣으시는 거고 여기에는 이미지 파일 넣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자책 목차. 우리 책 쓸 때 목차 쓰거든요. 그때 목차 이름 쓰고 페이지 번호를 쓰고 목차 추가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밑에 이렇게 쭉 순서가 매겨져요. 그래서 매뉴얼로 이름 입력, 목차 이름 입력, 페이지 번호도 매뉴얼로 입력을 하고 추가하면은 자동으로 페이지 번호, 제목이 쭉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얘를 다 하신 다음에 전자책 등록하시면 돼요. 그러면 책이 등록이 됐어요. 이거는 책만 등록이 된 거고 내가 쓴 책을 우리가 지금 책을 쓰는 이유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목적이 있어요. 판매를 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책을 먼저 등록을 한 다음에 판매 신청을 누를 거예요. 판매 신청으로 가셔서 판매 정보를 넣으시면 돼요. 이런 여기에서 중요한 거 ISBN, ECN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거는 이 번호는 바로 나오지 않아요. 전자책을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전자책 승인까지 유페이퍼에서 승인이 받으면 그 이후에 한 전체 기간이 한 달 정도 이후에 이 번호가 나와요. 이 번호가 나오면 시중에 있는 뭐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이런 서점에서도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호는 바로 나오는 거 아니니까 이 번호 비워두시고 제가 지금까지 진행해 보면서 이 번호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제가 분명히 무료 특강 때도 말씀드리고 본강의 때도 한 달 걸려요 라고 했는데도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달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전자책 승인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다음에 판매 가격은 내가 정할 수 있어요. 내가 가격을 정할 수 있는데 가격을 정할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어요. 하지만 가격은 내가 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해시태그를 왜 넣으냐면 내 책의 제목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책을 검색해서 들어오게끔 해시태그를 달아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해시태그를 저는 돈, 부자, 운, 끌어당기 자기계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해시태그를 넣을 때는 앞에 샵을 넣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대여 여부도 할 수 있어요. 이 책을 안 사고 빌려만 볼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대여 가격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요. 대여 일수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이 팁에 대해서는 본강의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를 입력하고 나면 판매 신청 완료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 과정은 이게 일단 제가 가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가격을 정해요? 좀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제가 뉴페이퍼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가져왔어요. 뉴페이퍼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도서 종류에 따라서 가격 설정은 다르지만 정가를 10,000원 이상으로 하려면 글자 수를 10만 자 이상으로 하세요. 7,000원 이상은 5만 자 이상은 분량으로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꼭 5만 자 이상일 때 7,000원, 10만 자 이상일 때 10,000원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도서 종류에 따라서 가격 설정을 다르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으로 좀 할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 수를 보고서 가격이 내가, 그래도 글자 수가 너무 안 되는데 하시면, 7,000원 미만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 밑에는 가격을 자유롭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전자책 이렇게 해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한 다음에 전자책 판매 제휴사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전자책을 쓰는 이유가 파이프라인 용도로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책을 최대한 많은 곳에서 홍보가 돼서 팔리면 좋겠죠. 그래서 이 전자책 판매 제휴사를 다 선택을 할 거예요. 다 선택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웹소설 연재 제공 얘는
장르가 소설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체크가 안 된 거고 나머지는 체크가 되는 건 다 체크해서 판매 신청 완료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왜 내 책을 여기에서 교보문고에서 안 팔아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 이 모든 제휴사에다가 내 책 팔아주세요라고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의뢰는 할 수 있는데 내 책이 이 서점들 안에서도 제 책이 팔릴만 할지 안 팔릴만 할지 그거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서점들에서도 이 책을 내가 팔아볼 만하다 하면은 그때 등록을 해주는 거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신청을 한다고 이 서점들에서 내 책을 무조건 팔아줘야 되는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나는 신청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상 보통 대형 서점들에서는 많이 그냥 해주더라고요.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이런 데에서는 많이 해주고 밀리서재에도 올라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어쨌든 모든 데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큰 서점에서는 내 책을 이렇게 구독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판매 대기, 이제 판매 신청을 했잖아요. 판매 대기 전자책에 내 책이 나와요. 그 다음 순서가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판매 신청을 했고요. ECN과 ISBN을 발급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ECN 발급 관리를 가서 미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 책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발급 신청을 할 때 ECN 1,000원, ISBN 1,000원, 둘 다 1,000원, 1,000원 해서 총 2,000원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자책 혹시 써보신 분 계세요? 나 전자책 써봤다 1번. 네, 1번. 그러면 다시. 종이책 써봤다. 제가 전자책 써봤는지 물어봤죠. 아까 한 세 분 정도 나는 경험이 있다 하셨는데, 종이책 써봤다 1번. 네, 행복이님 종이책 쓰신 거죠? 알렉스님도 종이책 쓰셨고, 네, 최선아 대표님도 종이책을 쓰셨고, 그러면 이분들은 아실 거예요. 종이책 쓸 때 돈 얼마 드셨어요? 이거는 이제 뭐 판매 부스마다 다르겠지만, 행복의 대표님은 얼마 정도 들으신 것 같아요? 많이. 알렉스 대표님은요? 최선아 대표님은 돈 안 드셨고, 네. 그러면 행복이 대표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면, 대표님 원금 회수하셨어요? 네, 알렉스 대표님도 종이책 쓰실 때 돈 안 드셨어요? 네. 행복의 대표님은 아직 원금 회수 안 하셨다고?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종이책을 낼 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지금 행복의 대표님은 정확한 액수를 많이 말씀 안 해주셨는데, 최소 100만 원, 100만 원 이상대 들어가요. 왜냐면 그 책을 이제 찍어야 되잖아요. 뭐 몇 권 이렇게 부스, 그 종이 인쇄값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 출판 관련 비용 많이 들어가죠. 예, 알렉스. 그런데 전자책은요, 딱 ISBN, ECN 2,000원. 2,000원이 전부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책이 500 정도, 네, 알렉스 대표님 500만 원 정도 드셨대요. 근데 전자책은 2,000원이 드는데 원금이 2,000원이에요. 근데 물론 내 시간과 노력을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냥 물질적인 돈이 들어간 게 2,000원이에요. 그런데 내 책이 5,000원이에요. 한 권만 팔아도 뉴페이퍼랑 3대7로 나눠도 3,500원. 원금 바로 회수해요. 한 권만 팔아도.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를 결제를 할 때 그냥 현금 결제가 아니라 이 유페이퍼 캐시를 충전해서 결제를 해야 돼요. 이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바로 충전은 안 되고 한 번 캐시를 충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충전하는 방법은 쉬워요. 그래서 충전 금액도 다양하게 있어서 나는 그냥 딱 2,000원 ISBN ECN만 할 거 하면 1,000원 해가지고 결제하셔도 되고요. 나는 이참에 계속 한번 써볼 거야. 나 전자책 계속 한번 써볼래 하시는 분들은 뭐 넉넉하게 충전을 해주셔도 돼요. 충전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둘 다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ECN 알려드릴게요. ECN은
한국전자출판물인증센터에서 발급하는 인증번호예요. 그래서 전자출판물협회에서 발급 관리하는 코드. 그러니까 내가 ECN을 발급을 받는 동시에 나는 내 책은 한국전자출판물인증센터에서 인증을 했다는 얘기예요. 내 책이 인증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급 신청을 하겠습니까? 하면은 여기 캐시 충전하고 예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청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신청란에 내 책 이름이 나오면 이 발급이 완료가 된 거예요. 발급 신청이 완료가 된 거예요. 이 번호가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왜 하냐, 이 과정을. 우리나라에는 납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납본 제도는 뭐냐면 새롭게 펴낸 출판물을 본보기로 해당 기관에 제출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납본 제도는 법률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법과 중앙도서관법에서 도서관법에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두 부, 국회 사무처법 에 따라서 국회 도서관 두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 도서관 두부에 납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책을 국회 도서관이랑 중앙도서관에 두 부씩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러면 나 이거 기증하는 거야? 나 그냥 헌신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 책 두부만큼 이 정가로 사주는 거예요. 그냥 책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줘요. 그러면 내 책을 납본을 하면은 최소 내 책을 4권을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신나죠? 여기에 납본함의 역사가 있는데 이게 국립중앙도서관에 나오는 건데요. 이 납본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이 할 수는 없고요. 출판사와 기관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페이퍼에서는 잠시 중단한 상태예요. 그래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납본을 목표로 하지는 마시고 일단 납본이란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이 유페이퍼에서 납본을 해주게 되면은 그때 신청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쓴 책을 어, 다시 각색을 해서 다른 곳에 또 판매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는 알아두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단 뉴페이퍼에서 지금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납본 시스템이 있다는 거, 이거는 반드시 책을 사주는 곳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ISBN은 뭐냐면 얘는 인터내셔널이에요. 아까 이 시에는 한국이었는데, 그래서 국제 표준 도서 번호예요. 그러면 내가 ISBN이라는 번호가 나왔다는 거는 내가 국제적으로 내 책이 인증받았다는 거예요. 책의 도서 번호예요. 고유 도서 번호. 그래서 내가 ECN과 ISBN을 번호를 받으면 내 책은 한국과 국제 표준 도서에서 인증받았다라는 것으로 아시면 돼요. 너무 신나죠? 그래서 이 ISBN도 똑같이 여기 미신청에 내 책이 뜨면은 신청이 안 된 거고 얘를 체크해도 똑같이 발급 신청하시고 돈 내시고 그다음에 돈 내면 신청으로 들어가요. 얘도 마찬가지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책을 어떻게 등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는 전자책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지구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네 가지의 분류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왜 파이프라인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인 전자책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등록하는지를 알려드렸어요. 일단 쓰는 방법은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어떻게 주제를 잡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쓴 이야기를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그러면 일단 유페이퍼라는 곳에 내 책을 등록을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하면 더 잘 팔겠죠. 하지만 내가 이 책을 따로 홍보하지 않고 적극적인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유페이퍼에서 다 팔아주고 정산을 다 해줘요. 그래서 이 방법을 지금 여기